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토해내고 있는 한 여인. 누구일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인생이야. 가서 다 얘기할 거야. 왜 나 버렸는지, 나한테 왜 그랬는지.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악녀 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장가현. 결혼 20년 만에 이혼한 것이 소개되며 또 한 번 대중에게 알려졌는데요. 정말 이혼하기 싫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애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었었어요. 이혼 이후 바뀐 그녀의 삶. 뭐 어지럽고 그다음에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정신과를 한번 가보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갔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주시더라고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나아지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혼 후유증을 겪는 중이라는데요. 이제부터 엄마랑 못 보는구나. 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 정말 미웠어요. 너무너무 미웠고 엄마는 날 버린 사람, 아빠는 가정을 파탄낸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솔직하게 얘기하면 화라는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이 너무 타임뉴씨. 아 뭐야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아 좀 그냥 필수품이야 이거는. 생필품. 아 그만 좀. 딸에게 특별한 성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배우 장가현의 드라마보다 기구한 인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혼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배우 장가현. 의외의 장소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나 이거. 연기 학원이었네요. 야, 너 가. 너 왜 자꾸 안 좋게 얘기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맞아,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인생이야. 가서 다 얘기할 거야. 왜 나 버렸는지, 나한테 왜 그랬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 얘기할 거야. 뒤에 애드립 너무 좋은데요? 역시는 역시. 예, 뭐 감정은 뭐 너무너무. 어려서부터 연기자의 꿈을 키워왔던 배우 장가현. 하지만 한정된 이미지와 이혼 이슈로 인해 멀어져가는 배우의 꿈. 다시 꿈을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제가 연기를 한 28년 정도 했는데요. 방송을 좀 자극적인 방송이 한번 나간 이후로 드라마가 좀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쉬고 있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 후 악플이 쏟아졌고 드라마와 영화 쪽에서의 섭외가 끊겼다는데요.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어렵게 섭외가 들어왔지만 전 남편이 출연을 반대했었답니다. 그 당시에 영화 시나리오가 하나 들어와서 저한테 섭외가 왔는데 너무 영화로 다시 복귀하고 싶고 이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응원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영화에서 이제 배드신이 있었거든요. 뭐 오늘 무슨 씬 찍었냐, 신음소리 어떻게 리허설하냐, 막 이렇게 막 얘기가 오고 가니까 그때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연기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가현 씨. 이곳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깔끔한 거실 한편엔 아직 치우지 못한 전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집에 아직 그 가족 사진도 그대로 걸려 있고 아이들 보라고 가구도 신혼 때 샀던 거랑
다 뭐 추억들이 다 묻어있는 것들이라 사실 저도 새 걸로 싹 바꾸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죠. 근데 그냥 월세거든요. 월세 보증금밖에 없어서 이 집에서 제가 애들 데리고 살고 남편이 그냥 차 가지고 나가고 저희는 이제 재산이 없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 빚을 안 나눴지. 이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까지 5 식구가 살아온 공간. 이 방이 저희 어머니 지내셨던 방이에요. 과거 우울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배우 장가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셨겠어요. 네, 어머님 많이 울면서 가셨어요. 서로 잘 지내라. 네, 어머님도 건강하셔라.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죠. 이혼 후에도 여전히 과거 추억과 아픔이 있는 장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괜찮은 걸까요?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의외의 장소에 등장한 배우 장가현. 이른 오전부터 세무서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이 좀 많이 확장하다가 빚을 좀 많이 지게 됐어요. 그래서 3억 정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됐고요. 파산 신청. 네,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이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세금이 1억 정도가 남았어요. 계속 규칙적으로 갚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이어갈 때 생계를 위해 쇼핑몰 사업을 벌였답니다. 처음엔 잘 되던 쇼핑몰이 자금 문제로 3년 만에 주저앉아 파산 신청까지 했다네요. 혹시 지금 수입이나 그런 재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소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은 없다고 봐야죠. 수입 자체도 고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미 압류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세법적으로는 뾰족한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왔건만 뾰족한 해답은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서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 아직 학생인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막막하기만 한 현실인데요. 통장을 압류당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금 뭐 10,000원, 20,000원 있는데 통장을 전체로 다 압류당한다? 그러면 당장 아들이랑 밥도 못 먹어요. 내가 주변 지인들한테 손 벌려서 다시 또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는 진짜 사라지기 힘든 것 같아요.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돌아온 집. 요즘 가현 씨는 매일 자기 전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혼 후 증상이 심해졌다네요. 무슨 약인가요? 수면장애가 제가 좀 심해서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해가 뜨고서 간신히 1-2시간 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약을 끊어보려고 노력할 때는 한 3일, 4일씩 잠 못 잔 적도 있어요. 수면 유도제까지 챙겨 먹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녀를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벌써 5년째 이어진 진료. 수면 장애로 가볍게 찾은 병원 진료가 이렇게 오래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요즘에 잠은 좀 어떠세요? 약이 없으면 여전히 잠을 잘 못 자고요. 네. 약을 먹어야 잘 수 있는데 요즘도 이게 여전히 이렇게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사실 장관님이 불안도 있고 약간의 공황 증상도 살짝 있고 힘드셨을 때가 때려 부수고 막 그렇게 싸우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어릴 때 꿈이 빨리 결혼해서 빨리 집을 벗어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다정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내 새끼들한테 만들어줘야지라는 생각이 늘 강했어요. 과거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료가 끝나고 마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가현. 왔어. 일은? 끝내고 왔지. 아, 끝났어? 오늘 저긴 안 갔고? 웅지는? 아, 거긴 안 갔고? 아, 제 여동생이에요. 친동생입니다. 어릴 땐 얘가 좀 예뻤어요. 네, 저보다 더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애인데 이렇게 늙었네요. 인근에 살지만 각자 생계로 인해 자주 보지 못했던 자매.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기로 했는데요. 언니를 엄마같이 따랐다는 동생. 거의 10,000원이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깻잎 넣을까? 깻잎 넣어서 참치김밥을 먹고 싶다. 아, 또 골고루 해달라 그러네 또. 아, 이건 근데 남을용이야. 내가 저기 쌈채소 있는데 가서 해줄게.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는 김에 넷. 오징어 묻히면 얼마 안 걸리잖아. 조용히. 하나, 둘, 셋, 넷, 5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시끄럽다. 해달라는 게 좀 많으시네요. 원래 저래요. 그래서 맨날 아니, 메뉴를 언니 음식이 맛있거든요. 언니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되게 어른 같았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그런 언니이기도 하죠. 네. 어릴 때 엄마가 같이 안 살았잖아요. 그러다 저희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애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손바닥 맞으면서 자랐어요. 언니한테요. 친부모님을 대신해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두 사람.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결혼 1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는 동생이 안쓰럽다는 가연 씨. 동생이 지금 아르바이트 2가지, 보험 설계사, 그리고 또 최근에 정수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밥 해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동생을 위해 추억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본답니다. 혼자서 어쨌든 아이 키우면서 살려니까 경제적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 생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기다려. 칸 한번 나가서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기다려. 로또가 되면 내가 집 사줄게. 그래. 추억의 음식은 바로 김밥.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집에서 싸먹는 김밥은 진짜 오랜만에 먹네. 그지? 약간 우리 김밥에 사연 있는 애들이잖아. 소풍 때마다 친구 엄마가 싸준 김밥을 부러워했다던 자매. 너 중고등학교 때 6년 내내 김밥 싸가지고 소풍 가본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도시락 싸주고 그런 캐릭터 아니셨지 우리 새어머니. 니네만 없으면 우리 부부가 싸울 일이 없다고. 니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 기억 안 나? 나는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냐. 니네 어렸어. 니네 어렸으니까. 그건 알아?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기 전에 아빠 먼저 결혼한 거다. 이혼 서류를 등록하기 전에 결혼식을 먼저 올린 거야. 알고 있었어? 몰랐어? 그렇게까지 몰랐지. 그래, 니넨 어렸으니까 엄마랑 그런 얘기를 안 했나 보다. 엄마가 늘 혼자 집에 있고 아빠는 늘 지방에 가 있고 다른 여자분들 만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 짐 싸 이러더니 밤에 고속버스를 우리 셋만 태워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마가 저희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남매.
어린 삼형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안타깝게도 따뜻한 품이 아닌 새엄마의 학대였습니다. 먼저 나오고 니네만 남겨놓고 나와버려서 늘 좀 마음의 짐이었어. 늘 미안했어. 어쨌거나 그게 우리 나름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지 뭐. 나도 결국은 장정원 보고 도망간 거고. 19살이 되던 해 집을 나온 장가현. 어린 동생들을 남겨두고 혼자 도망 나온 것이 늘 마음 한켠에 미안함으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엄마 아빠한테 돈 꺼줬다. 얼마로? 나한텐 처음에 2천이래. 누가? 엄마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2천도 아니고 4천이야. 그렇게 그 사람한테 속아놓고 그걸 또 속아. 진짜 멍청해도 멍청해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의지할 때라고는 서로뿐인 자매입니다. 잘 가. 갈게, 안녕. 맛있게 먹고. 동생을 보내고 분을 삭히지 못하는 장가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당하고도 또 4천만 원을 빌려준 엄마도 밉고 그걸 빌려간 아버지를 참을 수가 없나 봅니다. 과연 아버지에게 변명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위로가 안 나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화라는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포기인 거죠. 포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상흔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늦은 저녁 외출을 하는 가현 씨. 애써 외면을 해도 운전석에 앉으면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커져가는데요. 이 차에도 아버지와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차 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빠한테 연락을 했죠.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본인 차를 주셨어요. 그게 혹시 몇 년 만에 연락하신 거예요? 10몇 년 만에 연락을 한 걸 거예요. 이혼 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 아버지에게 울며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말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나도 이혼했다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았었죠. 정말 싫었지만 그 당시 이제 상황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 뭐든 해야 했던 장가현. 도착한 곳은 서울의 남산인데요. 그녀가 늦은 시간에 이곳에 온 이유는 뭘까요? 배우로서 파티에 초대된 걸까요? 장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과 전쟁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그런 연기자이고요. 이렇게 행사나 그런 기업 행사를 사회부로 많이 다녀요. 그런데 행사 사회를 보는 장가현. 그녀가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좋아요. 여러분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배우의 일이 점점 뜸해지고 아이들을 위해 일이라면 뭐든 다 하고 있는 생계형 엄마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요새 뭐 아버님들 회사 다니시면서 대리도 하시고 주말에 저기 배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렇듯이 저도 엄마잖아요. 가장인데 이것저것 다 해야죠. 10원만 돈이 되면 무조건 다 하리. 힘은 들지만 항상 밝은 얼굴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데요. 하이 롱타임 노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첫째 딸 조예은입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장가연 씨 딸 조예은입니다. 집에서 1시간 떨어진 딸의 자취방. 자신과 똑 닮은 딸은 만화가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딸은 어쨌든 대학 가는 것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뭐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 가까이가 뚝딱 필요했었으니까 그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싹싹 끌고 모아서 해결했어요. 엄마와 성격까지 닮은 딸 예은 씨. 엄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생을 놓치지 않고 생활비까지 버는 똑순이랍니다. 힘들어서 어떡해. 내가 벌려놓은 일 내가 마무리해야지. 편의점 알바도 야간에 같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의 좀 고생을 덜어주고자 제가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즐겨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기는 해요. 뭘 안쓰러워. 엄마 닮아서 키는 물려받지 못했지만 생활력을 물려받은 거지. 화이팅. 역시 내 딸이야. 이건 뭐야? 말라고 이런 거. 아 좀 그냥 필수품이야 이거는. 생필품 생필품. 그만 좀 사와. 그냥 좀 넣어놔. 굳이 부끄러워하는 딸에게 성물품을 챙겨주는 엄마. 가현 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아픈 사연이 있답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좀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거든. 납치당했다가 왔을 때도 그때 아빠가 마치 내 탓인 것처럼 어이구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 보살핌 없이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기에 딸만큼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술에 취해서 저를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갔는데 막 동네방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질질질 끌려가는데도 눈 마주친 분이 그냥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폭행을 좀 당했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멍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고 저는 그때 이제 새벽에 도망 나왔었어요. 날 밟고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오시길래 그분 붙잡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내로 나왔어. 무서웠지.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자신과 다르게 컸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을 딸은 알까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사실 저랑 비슷한 나이에 그렇게 많은 일을 겪은 거니까 그런 거에 좀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혼 과정의 아픔만큼은 되물림하고 싶지 않았건만 엄마 장가현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음 날 인근 공원에서 딸과 산책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모녀. 더 어린 아들을 먼저 챙겨야 했기에 그동안 큰딸에게 소홀했던 건 아닐까 마음이 쓰이는데요. 엄마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일은 해야 되고 또 사실
너보다 예준이를 좀 더 돌봤어야 했기 때문에 너한테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제일 예민한 그 사춘기 시절을 너무 좀 힘들게 보내게 내가 방치한 것 같아서 미안해. 친한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못한 말이 더 많습니다. 나는 약간 엄마가 내 옆에서 너무 우울해 있으면 좀 겁이 나. 나까지 우울해 있으면 뭔가 끝이 안 날까 봐. 덤덤하게 얘기해서 엄마가 우울해하는 게 빨리 끝나길 바랬어. 네가 오히려 내 우울을 짊어졌네. 나 때문에. 항상 의젓하게 동생과 자신을 배려하는 큰딸이 든든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쩔 때 보면 네가 더 어른 같을 때가 있어. 나도 느껴. 자유가 힘드네. 힘든 고비를 넘는 중인 모녀.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하지만 함께하기에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부탁한다. 파란만장한 인생이 담겨 더욱 깊어진 연기자로 돌아올 배우 장가현을 기대해 봅니다.